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기억나요? 일베 사건 때문에 그 허위사실로 김일성을 지금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살 때, 북한에 세뇌를 당했을 때 존경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지금 존경한다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일베 사이트에다 유포시켜가지고 3,000명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할 말 못한 말 그냥 막 짓거려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난리 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날에는,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방송 며칠을 쉬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아프리카 하면서 어제 하면서 안 그래도 일베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왜 욕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방송을 왜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방송을 쉬어야 됩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범행씨 잘못한 거 없는 건 저도 알죠. 아는데 근데 이제 일베 애들은 다른 사냥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3일 정도 이제 쉬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잠잠해지니까 그때까지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말해도 실수했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방송을 쉬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방송을 쉬어야 되며 그리고 이미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피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럼 방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계속 방송을 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강제적으로 방송 하루 쉰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을 방송 못 쉬겠으면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저를 위해서 방송을 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왜 3,000명이 몰렸을 때는 그때 관리를 안 해주셨냐고. 그리고 분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방송 쉬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일베들이 저 방송 못하게 하려고 너를 신고를 하겠다고 막 신고 졸라 누르겠다고 막 그러던데 혹시 그렇게 늘려가지고 저한테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말이 바뀌는 거야. 아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지 말든가 말을 바뀌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운영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방송을 쉬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방송 쉬었는데 근데 제가 일베 애들한테만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일베 애들은 그 허위사실 저한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보여줄게요. 허위사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보시면 땡겨드릴게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진짜 일베 애들이 이렇게 글을 옮겼고요. 이렇게 글을 쓰고요. 일베 사이트에다가요. 진짜 참아 내 입으로 이거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더러운 말이라서 입에 올릴 수가 없고 색드립에 부모 드립에 돌아가신 부모 드립에 동생 보고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죽은 아빠 보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놀리고 네 애비 뒤졌다며 이런 식으로 올린 일베 애들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서요 이걸 떠나서 일베 애들은 저한테 지금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 밝혀주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사과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네이버에다가 왜 그 기자가 아닌데 기자가 꿈인데 그 여자가 기자인 척 해가지고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나를 이제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래가지고 송범양이 탈북녀인데 뭐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또 올린 애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증거자료를 뽑아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니까 이 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네들 일베 쪽에 그걸 말만 듣고 나서 한쪽 말만 듣고 나서 올려서 진짜 미안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일베 애들도 많은 애들이 사과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올린 애들도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또 제가 욕먹은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뭐 팔로워가 뭐 15만 명인데 뭐 페이북 스타인가? 개나소나 다 페이북 스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페이북 스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애가 저한테 무슨 글을 한마디를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차단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글을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의 팔로워 15만 명의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여러분들도 보면 진짜 열받을 거예요. 보시면 간첩신고 113이야. 간첩신고가 숫자가 바뀌었거든요. 123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태 우리나라 국민들 내는 세금으로 탈북자 정착지원금 받아서 자립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TV부터 아프리카 방송까지 죄다 자기 탈북 스토리를 돈 받고 감성팔이 했으며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에게 자기의 사상 검증을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김정은 개새끼라 해봐라, 김일성 개새끼라 해봐라, 그 욕을 안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상 검증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첩이라는 거지. 의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닌데 사상 검증을 어떻게 매번 하냐고. 그게 싫었으면 방송을 얼굴 알리기를 그만했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고요. 처음에 8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정착금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그 얘기를 물어보면 항상 얘기했습니다. 정착금만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받아준 것만, 한국에서 저를 받아준 것만 감사하다고. 한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적다고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12년 동안 꼬박꼬박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요. 12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그리고 한두 명은 아닌 사전검증 어떻게 매번 하냐고. 그게 싫어서 얼굴 알리기를 그만했어야지. 사전검증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국정원 거쳐서 다 나옵니다. 이미 국정원 거쳐가지고 다 조사하고 나오고 나서 개인마다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언제 10년이 넘었던, 20년이 넘었던 담당 형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를 시청자들한테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언제 아프리카 방송의 TV면 언제 내가 탈북 스토리를 돈을 받고 했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해가지고 제가 탈북 스토리를 푼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한테? 그리고요, 우리나라 아직 휴전 국가다. 주적은 북한이고. 네, 그건 알겠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간첩이 있다, 없다, 쌓여있는 판국에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아 탈북한 사람들을 믿어줄 건 그 사람들이 대답뿐이래요. 아니지. 우리의 대답뿐만 아니라 이미 국정원에서 우리의 뒷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간첩인지 아닌지 다 조사를 했지. 조사를 받고 이미 내가 간첩이 아닌지 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지. 이미 사전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아. 이 여자야. 귀찮다고 질문하는 사람을 강퇴해버리면 간첩이라고 욕먹어도 싼 거래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팔로워가 15만 명이 되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리고 저를 또 어떻게 모욕감을 줬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좀 하고 밑을 내릴게요. 선봉한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난 듯 이 사태를 헤쳐나갈 방안을 하나 제시해준다. 네 와이프 별풍 받을 때마다 리액션 김일성 욕해봐라. 저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줬고요. 그리고 남편이 글을 남겼습니다. 밑에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 말고 다른 글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편이. 내 남편 이름이 허대선이거든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바람에 15만 명 중에서 몇 명이 100명 거의 가까이 저한테 와가지고 개인 페이스북 찾아와가지고 이 빨갱이년아, 우리 정착금을 먹고 사는 년이, 우리 세금을 먹고 사는 년이 뭐 김일성을 존경해? 다시 북한으로 쳐가라, 돌아가라, 미친년아, 나 뒤져라, 그리고 뭐 정착금을 받아먹는 우리 정착금 아깝다 이냐, 다시 기원해라. 진짜 별별 그냥 이상한 욕들이 다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댓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저는 진짜 이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나 몰아세우니까 저는 열받아가지고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썼어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이렇게 썼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화가 났었고요. 그때 정말 왜 나한테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여자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모욕감을 주고 나를 욕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혼잣말을 썼어요. 혼잣말을 글을 쓰고 나서 애들이 댓글을 남기는 거야. 뭐라고 댓글을 남기냐면
정착금 혹시 얼마 받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좋게 글을 남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800만원 받는데 그게 왜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난 기분이 안 좋아 있었어요. 다들 비꼬거나 다들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애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 제가 다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키고 삭제를 했더니 이 여자애가 아기 간첩으로 몰아간 여자 있잖아. 이 여자애가 또 뭐라고 글을 썼냐면 손모맹이 보아하니 입맛대로 자기를 칭찬하는 애들은 냅두고 자기를 욕하는 애들은 다 삭제하고 차단을 시켰네? 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또 글을 남기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페이스북에다 안 좋은 글을 쓰면은 당연히 내가 삭제를 하지. 그럼 그걸 두고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오해하라고? 그거 지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삭제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800만원 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나중에는 좋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모망 씨 들어보니까 800만원 되게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800만원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또 저를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800만원 정착금 자체를 제가 꺼낸 적도 없고 800만원 자체가 제가 적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돈을 떠나서 일단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착금 얘기를 왜 꺼낸지도 모르겠고 이 얘기를 왜 저한테 지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또 나한테 또 뭐라고 막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걸 또 차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모에서 있는 좋게 말하는 애들도 다 차단시키더만 이러면서 인성이 또 안 좋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 이 여자 때문에 있잖아요.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애가 자꾸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은 증거를 모아놓으래요. 증거를 모아놓은 다음에 얘가 아무리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도 이제 그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판사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냅두고 그 사람이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글을 올리면은 왜냐면 범명씨가 이미 김일성을 지금 종용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옛날에 종용했다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걸 죽을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몰아가고 모욕감을 주고 간첩을 몰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고소도 되고 모욕감으로 고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를 모아놓으라는 거야, 형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부 수사대에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부 수사대에 이제 연결시킨 다음에 사회부 수사대 지적가가 신고를 한 다음에 조사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사님한테 넘깁니다. 그럼 형사님이 그걸 이제 알아내는 거겠죠. 와, 진짜 살다 산다 진짜 제가 차라리 내가 말이라도 실수를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말 실수도 아니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디 갔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빼놨습니다. 증거 자료를 빼놨고 몇 명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혼잣말 한 걸로 이렇게 나도 욕을 했다고 이거 혼잣말 제가 한 거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혼잣말을 글을 이렇게 썼잖아. 이게 내가 이렇게 나도 욕을 했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대요. 그 여자를 고소를 하려면은 나도 똑같이 욕을 했대요. 이게 똑같이 욕을 한 거래요. 한 사람을 저도 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을 지적해놓고 사람의 이름을 지적해놓고 욕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불나가지고 혼잣말로 쓴 거기 때문에 그 고소랑 그 여자를 고소하는 거랑 이거랑은 상관없는 문제라 합니다. 형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 쓴 거랑 그 여자를 고소한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로 그러더라. 손모명 너도 이렇게 글 썼기 때문에 고소가 안 돼 이러는데 고소가 된다 합니다. 이런 거랑 상관없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것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수많은 피해를 많이 받고요. 수많은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저한테 글을 안 좋은 글을 썼고요. 그리고 차단했다는 이유로 또 욕을 먹었고요. 삭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욕을 먹었고요. 아 삭제를 하지 말고 하나하나 상대를 했어요. 그게 맞는 거구나. 참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상실적으로 얘는 무슨 페이북 스타예요? 페이북 스타 개뿔 그냥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태어난 애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살다 내가 이런 취급은 처음 당해봤고 이런 모욕감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이 만약에 얘를 고소를 무조건 해라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저 증거자를 그대로 모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사회부 수사에도 고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분들 판단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허위사실인 걸 밝혀줬잖아. 허위사실인 거. 그리고 제가 간첩을 이미 한국에 제가 12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간첩이 아닌 걸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왜 저한테 그게 사상 검증을 합니까? 시청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제가 간첩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어떤 뇌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판단을 하죠, 대체? 그리고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을 욕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국정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것이 하나원이죠. 근데 하나원에 가가지고 하나원에서 어떤 여자애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했대요. 그래서 택배가 왔대요. 간첩이 택배를 이제 토끼를 보냈, 간첩이 도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 목숨을 걸고 살자고 왔는데 기꺼이 그 떠보는 것 때문에 나를 놀리는 것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안 했다고 간첩이란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와, 나 진짜 이제 다른 거는 진짜 일부 애들은 대부분 나한테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애들도 사과를 했지만 얘는 끝까지 말을 바뀌어가면서 저한테서 그랬거든요. 말을 바뀌어가면서 뻔뻔스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기는 오히려 내 잘못이라고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소하는 거 맞는 거겠죠? 그게 답이죠, 여러분들. 저 이 여자 때문에 있잖아요.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 이 여자한테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남겼던가? 이 병신아 이랬던가? 이 병신 같은 년이 랬던가? 글을 막 쓰고 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우리가 지를 고소하는 걸 알았나봐요. 고소를 하는 거 알았는지, 네가 고소를 하면은 니네가 고소를 하면 나도 네 남편을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남편이 만약에 병신이라 했다 치면은 모욕감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걸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하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막말로 법정까지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내 남편이 같이 갈 거 아니야.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애가 간첩도 아닌데 간첩을 몰아가고, 그리고 모욕감까지 주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내 마누라를 욕먹이는데, 그러면 어떤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 한마디를 했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여자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신고를 하라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욕감 제대로 줬죠? 일배를 떠나서 페이스북에까지 제가 욕먹겠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와서 말이 자꾸 바뀝니다. 그 글을 쓴 걸 있잖아요. 없애버렸습니다. 저렇게 글 쓴 걸 없애버리고 자꾸 말이 바뀌어요. 사실 이랬다. 자기도 1, 2배 말 듣고 와서 그런 건데, 자기도 뭐 네이버에 있는 기자가 쓴 글 보고 와가지고 쓴 것 뿐인데, 이러면서 또 그리고 말을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배였대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글 썼습니다. 1배였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유튜브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형사님이랑 통화했는데 형사님이 고소할 사람들은 몇 명 고소했거든요. 심한 애들, 악성 그 애들은, 일베 애들 중에서. 근데 이 애가 자꾸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은 증거를 모아 넣으래요. 증거를 모아 놓은 다음에 얘가 아무리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도 이제 그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판사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냅두고, 그 사람이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전글을 올리면은, 왜냐면 법명 씨가 이미 김일성을 지금 정령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옛날에 정령했다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걸 죽을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몰아가고 모욕감을 주고 간첩을 몰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고소도 되고 모욕감으로 고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를 모아 넣으라는 거야, 형사님이. 그때 내가 발로 총 쏠 때 그때 3,000명이 일베 애들이 찾아 들어가지고 저한테 할 말 못하면 확 짓거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을 다 처리해버리려고, 니네들 지금 나한테 지랄한다 이거지. 다 죽어봐라. 발을 탁 들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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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베들이랑 싸웠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버리라, 두두두두두두 죽어버리라, 두두두두두두두 꺼져버리라, 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일베 애들이랑 3,000명이랑 이렇게 싸웠어요. 장난이었지 그때 싸우기 바빴죠. 애들이 허위 사실을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랄지랄 개지랄 하길래 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나는 근데 왜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발을 총 쐈지.